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탄핵 정국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탄핵 시국 풍자 그림 전시회가 열렸는데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가 전시된 것입니다. 더러운 잠은 박 대통령의 얼굴을 올랭피아에 접목시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당시 나체로 잠든 것으로 해석될 만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을 기괴하게 묘사한 인형과 탄도미사일의 모형,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들 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국정농단설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순실 씨가 꽃다발 대신 마약 미용 주사로 보이는 주사다발을 박 전 대통령에게 안겨주려는 듯한 자세로 지근거리에 서 있고 태극기의 중심에 최 씨의 얼굴 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동안 약에 취해 잠들었다거나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거나 현존하지도 않는 장소에서 미래를 가졌다는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낭설을 소재로 한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논란이 되자 도대체 이런 그림이 어떻게 국회에 걸릴 수 있었느냐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고 이때 표창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전시회가 표창원 의원과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연대가 함께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었는데 당시 김정재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할 망정 세상을 조롱하며 이름 띄우기에 빠져있는 표창원 의원의 모습이 개탄스럽다라는 논평을 내고 공세에 들어갔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또한 도를 넘었다라는 판단에서 표창원을 당 윤리심판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작품은 예술가 자유이고 존중돼야 하지만 그 작품이 국회에서 정치인 주체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벌거벗겨 풍자 그림을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복의 일환으로 표창원의 가족 누드 패러디까지 등장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박근혜 대통령 누드 패러디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자 SNS에서는 표창원과 그의 가족의 얼굴을 합성한 또 다른 패러디물들이 무더기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표현의 자유니까 표창원의 부인과 딸의 나체 사진은 계속돼야 한다는 조롱성 패러디물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표창원은 내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는 이야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라며 나를 대상으로 한 조롱이나 회화 등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 다만 공인이 아닌 나의 가족은 제외해달라고 덧붙였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데일리베스트를 통해 이 소식을 며칠간 계속 전해드렸었고 당시를 회상하면 지금도 굉장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요즘 다시 그때의 일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행동에 나섰던 애국시민 중 예비역 해군준장인 심동보 전 제독이 있었는데 심 전 제독은 탄핵 정변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1월 국회에 버젓이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 그림이 성적 비하 논란을 낳자 국회를 찾아가 풍자 누드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영하 판사는 지난 10일 심동보 전 제독에 대해 검찰의 벌금 100만 원 구형을 그대로 받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에 더해 심 전 제독과 함께 행동했던 A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더러운 잠을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같은 자리에 있던 A씨는 그림과 액자를 떼어낸 뒤 손으로 그림을 잡아 구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그림을 그린 이구영 씨와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분노를 유발했다며 그림을 파손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더러운 잠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거나 음란한 도화에 불과하다며
해당 그림이 박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하 판사는 공소권 남용 주장과 관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불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전 제독의 입장은 어땠었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전 제독은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미혼의 여성 대통령을 발가벗긴 그림을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 전시하여 국군 통수권자의 권위와 인격을 짓밟고 자랑스러운 문명 선진국인 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문 여성을 혐오하고 처벌한 이 사건이라고 우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림을 우연히 보고 분개한 나머지 오랜 군복무 중 습관화된 정의감이 조건 반사적으로 발현되어 국회에 걸린 이 사건 그림을 내려서 던진 것인데 기소되어 이렇게까지 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솔직히 잘 몰랐다라며 오히려 이 사건을 그린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 공공장소에 내걸어 지탄을 받는 행위가 죄가 되어 벌을 받을 줄 알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 어머니나 아내나 딸의 나체 그림이 공공장소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그냥 지나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전 제독은 그림의 손괴 상태에 대해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그림의 뒷면 상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다라며 그림을 떼어내어 던진 후 바닥에 뒤집어진 상태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 사건 그림은 손상 없이 온전한 상태에서 뒷면의 보조 지지대 한 개의 한쪽이 액자의 틀에서 빠져 돌아간 상태였는데 저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사건 현장을 떠난 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구체적인 손괴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의 행위로 인해 전시회가 중단되기 전에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국회에 전시된 것은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회에서 정치인 주최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라고 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예방 서비스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2017년 12월 2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하였다라고 재판부에 상기시켰습니다. 심전 제독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그림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소속 정당에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더러운 잠을 묘사한 표창원 의원 부부 음란 사진을 합성한 그림 현수막을 국회 정문 앞에 내건 사람은 고소되어 기소된 반면 풍자 누드화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한 작가는 유사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문성근, 김여진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사람은 구속되어 법 적용의 형평성에 강한 의문을 남기기도 하였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0일 별도의 공판 없이 벌금 100만 원형 약식 명령이 내려지면서 심전 제독은 당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가하는 길이 한없이 멀기만 했다며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결과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니 측은지심이 교차했다. 미안한 마음에 내가 한 행위를 돌아보았다. 더러운 잠을 건 게 잘못인가, 뗀 게 잘못인가 라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누드 그림을 그린 이구영이라는 작가에 대해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영 작가는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세월호 사건 전시회 등과 관련해 각종 재정 지원을 받고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진 작가입니다.
2014년 상반기 서울시사나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창작지원 명목으로 총 123개 예술단체에 9억 8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이구영 작가가 대표로 있는 민족미술인협회 서울지회도 포함돼 총 1,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선정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제5회 우리시대 리얼리즘 전이라는 제목의 기획전이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고 2014년 8월 20일부터 10일간 세월호 사건을 다룬 기획전시전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했었습니다. 또한 더러운 잠을 그린 이구영 작가는 좌파 인사들로 구성된 민족미술인협회 서울지회장으로 이들 단체는 평소 박 대통령 비판에 앞장선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당시 일각에선 촛불 집회 현장에 등장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각종 조형물과 사진 기획물, 전시물 또한 이들이 내건 작품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당시 촛불 집회 현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그려진 전시물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등을 비롱하고 저주한 조형물 등이 적나라하게 전시돼 있었습니다. 특히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이들 전시물에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하고 있어 북한 지도부가 평소 남한 박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을 저주한 선정행위와 유사한 행태를 기획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획물은 이 민족미술인협회 서울지회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인데 이 그림을 보더라도 이 단체가 어떠한 성향의 단체인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탄핵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탄핵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구속 중이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작업들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촛불로 태어난 정권 운운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탄핵대 촛불에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혹자는 이제 탄핵을 묻고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우파 진영이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심전제독의 판결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수많은 우리의 소중한 동지들이 탄핵의 광풍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동지들을 나홀로 광야에 버려두시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 치우자고 소환하지 마세요. 건무자라고 건너지 마세요. 아니 여기 건무자라고 어디냐고. 야 건무자면 이거 치워야지. 이때 치워야지. 이거 왜 안 치고 지랄이야? 이거 왜 안 치고? 이 새끼들 말이야. 나쁜 놈들 아니야 이 새끼들이. 어? 감히 대통령 같아를 말이야 이 새끼들. 어? 어제 밤에 이걸 보고 돌아버렸네 지금. 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해? 어떤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야 이 말이야. 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 며칠 됐는데도 언론은 이걸 안 해나? 왜 올리면 역풍물이니까? 어? 언론은 역풍물이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관리자님 할 거예요. 아니, 당신 그러지 마요. 당신 몸 아니다고. 여성 몸을 저렇게 알몸으로 해놓고 지금 뭐? 네, 좀만 앉아 계세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나 표창원이 이제 이 의원실 오라고 하세요. 표창원 의원 오라고 하세요. 저게 뭐 뭔가 여자의 알몸을 뭐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고 저렇게 해놨는가 묻고 싶으니까. 세상에 지기 어머니는 여자가 아닌가? 지기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야?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분통이 듣고. 조용하세요. 이제 됐어 얘기했으니까 올 거야. 뭐. 이제 조용하세요. 아니, 사주가 벌벌 떨려서 그래요. 내 알몸이 저렇게 벗겨진 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서 여기 있기도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시라고. 이 선생님도 이렇게 항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시켰고 지금 그 저기 관리과나 해당 부서에 연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른 뛰래요. 정리 중이니까 얼른 뛰래. 빨리 지금 당장 뛰래요. 없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계세요. 이제 얘기했으니까는 힘을 되지. 이제 조용하세요.